오늘은 은정이가 온다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서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젓가락으로 떠서 맛을 보니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가 요즘 짠 거 못 먹는다고 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 2시 반에 온다고 했으니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되더군요.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닫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은정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털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나 우리 은정아. 현관에 서 있는 딸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져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에 특별한 광이 났습니다.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위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늘 예의 바른 아이입니다. 준호야 어서와. 그런데 은정아,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리 환해졌니? 뭔가 좋은 일이라도. 딸과 사위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은정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표정. 설마? 저는 딸 옆에 바짝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는데 뭔가 긴장한 듯 했습니다. 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앉혀놓고? 설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은정이가? 입을 벌린 채 딸과 사위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우리 은정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째예요. 8주라고? 벌써 2달이나?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우리 은정이가 엄마가 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잘 모시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우리 은정이 잘 챙겨줘. 사위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딸이 좋아하는 유자차를 우리며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치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우리 은정이가 엄마가 되다니. 거실에서 들리는 딸과 사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입덧은 괜찮아. 어젯밤에도 많이 힘들어했잖아. 괜찮아. 그런데 당신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조금 무서워. 저는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늦게 들어온다고?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곧 정리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줘. 프로젝트가 바쁘다. 그렇구나. 아이가 생겨서 더 열심히 일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 은정아. 유자차가 비타민C도 많고 입덧에도 좋다고 하더라. 많이 마셔. 딸에게 유자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우려주신 차가 제일 맛있어. 딸이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마셔봐. 감기 예방에도 좋아. 사위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시어머님께는 말씀드렸니? 네, 어제 말씀드렸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산부인과 검진도 같이 따라가시겠다고 하시고 시어머님이 먼저 따라가신다고? 그래, 당연히 기뻐하시지. 나도 병원 갈 때 따라가고 싶은데 어머님도 물론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정이한테는 어머니가 가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준호의 배려하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입니다. 잠시 후 딸과 사위가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역과 과일이 든 봉지를 건넸습니다. 은정아, 찬 바람 조심하고 뭐든 힘든 거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딸의 옷깃을 다듬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은정이 잘 챙기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다. 그래도 회사 일이 바쁘더라도 우리 은정이 혼자 두지 않았으면 해. 아까 들은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네, 어머님. 최대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준호가 약간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마시던 유자차 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들은 대화 내용이 기억나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은정이가 임신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니.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좋은 소식 있어. 은정이가. 응, 임신했어. 8주째래.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 은정이가 혼자 있을 때가 많다고. 괜찮을까? 뭐 그렇겠지. 남자들이 아이 생기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잖아. 내가 너무 걱정하는 건가?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항상 지켜봐 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딸에 대한 걱정과 기쁨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은정이가 자주 집으로 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고 나서부터인지 더 자주 친정집을 오더군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애매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그래도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씩 먹어야지. 토마토나 매실차 같은 건 어때? 매실차는 좀 나아요. 그런데 엄마, 저 요즘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해요. 또 혼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준호가 요즘에도 늦게 들어와? 네, 요즘 거의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딸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겼다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니? 조금만 참아보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 이상한 게 요즘 김서방이 핸드폰을 뒤집어서 놓고 자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핸드폰을 뒤집어서. 왜? 그리고 전화 오면 꼭 밖에 나가서 받아요.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받으면 안 되나 싶어서. 이상하네요. 회사 전화를 왜 밖에서 받을까요?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딸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은정아. 네가 그럴 만하지. 임신했는데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면 당연히 서운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이가 친정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유어 보였습니다. 입덧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왜? 입덧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김서방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상한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 은정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정아, 그런 생각은 왜 해? 며칠 전에 김서방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화면에 여자 이름이 떴어요. 수진이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스킨십도 예전보다 뜸해졌어요. 이건 정말 수상합니다. 준호한테 직접 물어봤어? 물어보고 싶지만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김서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걸까요? 아니야, 은정아.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김서방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준호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엄마가요? 응. 은정이 네가 많이 힘들겠지만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보자. 너랑 아이랑은 몸 상하지 않게 관리 잘해보자. 그날 저녁 은정이를 집에 보낸 후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은정이 말로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자고 전화도 밖에서 받는다는 거야.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좀 수상하긴 하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글쎄, 괜한 의심일 수도 있잖아. 정말 회사 일이 바쁜 건지도 모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은정이가 홀몸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려고 그래? 우선 김서방 회사에 한번 전화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야근을 하는지. 그건 좀 직접적이지 않을까?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며칠 더 지났습니다. 은정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 어제는 김서방이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2시? 그건 너무 늦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회식이라고 했는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났고 그리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는데 제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다른 향수 냄새라니? 이건 정말. 은정아, 그 향수 냄새 확실해? 네. 달콤한 향이었는데 확실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하철에서 누군가 향수를 많이 뿌려서 묻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향수가 옮아온다고? 그런 말이 되나요?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생각하는 게 아기한테 안 좋은 건 알지만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가 정말로 알아볼게. 확실히.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호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은정이와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임신한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설마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우리 은정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 회사 근처로 가기로 했어요. 정말 야근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 참,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위를 미행한다니.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 회사 건물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시가 되어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시 반, 7시.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야근을 하나? 8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와 함께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동료라기에는 너무 가깝게 붙어 걸었어요. 준호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두 사람은 지하철역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미행이라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가더군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연인처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고 준호가 그 여자의 손을 잡는 것까지 봤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길에서 포옹을 하더니 입맞춤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니 불쌍한 우리 은정이는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 또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회식이래요.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회식이라고?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빌어먹을 놈. 엄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야. 엄마가 지금 지하철이라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알게 된 거 있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임신한 딸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 조금 더 알아볼게. 네, 엄마. 죄송하고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김서방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야? 내가 직접 봤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입맞춤까지 하는 걸. 이런. 그럼 은정이한테 뭐라고 하지? 아휴, 그래서 문제야. 임신 중인데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저희 부부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돈께서 웬일로? 사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드리는데 사돈께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저기 사돈, 요 며칠 전부터 준호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네? 어떤 면에서요? 집에 와서도 멍하니 있고 은정이한테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제 우연히 준호 차에 탄 적이 있는데 조수석에 여자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은정이 머리보다 훨씬 길고 색깔도 달랐어요. 제 가슴이 또 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휴,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런데 사돈은 혹시 뭔가 눈치챈 게 있나 해서.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사돈께 제가 본 걸 말해야 할까요? 실은 저도 며칠 전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제가 본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돈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정말로? 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만. 아니에요, 사돈. 오히려 고마워요.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돈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준호를 잘못 키웠나 봐요.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이 크지만 우리 은정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사돈, 이 일을 은정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지금 임신 중인데 결국 두 어머니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준호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저희 내우가 며칠 밤잠도 못 자면서 걱정해도 뾰족 한 수가 안 나왔는데 사돈 말 들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네요. 정말 면목이 없네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은정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뜻밖에도 사돈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은정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같았거든요. 사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준호를 좀 지켜봐요. 만약 정말로 확실하다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고요. 네, 그럽시다. 며칠 후 사돈께서 다시 연락 주셨어요. 사돈, 준호 핸드폰을 봤어요. 어떻게요? 샤워하는 사이에 잠깐 문자들이 있더라고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수진. 은정이가 말했던 그 이름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오늘 밤에도 늦는다고 집에 연락했어. 미안해, 자꾸 거짓말하게 해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준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돈, 이제 어떻게 하죠? 글쎄요. 일단 준호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볼까 해요. 제가 직접 얘기해보고요. 혼자서요. 네. 제 아들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사돈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벌써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은데. 사돈이 준호와 대화를 나누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김서방이 조금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은정이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요즘 좀 일찍 와요. 그리고 저한테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다시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어느 날 은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무슨 일이야? 산부인과에 갔는데 김서방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뭐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신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그 여자 손을 잡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은정아,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서방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여자도 임신한 것 같아요. 딸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지금 어디 있어? 병원 앞 공원에 있어요. 은정아, 움직이지 말고 있어. 엄마가 지금 갈게. 급하게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만나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김서방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나 봐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재우고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사돈, 큰일 났어요.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자 사돈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임신인 게 확실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어떡하죠? 사돈, 이제는 준호와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내일 준호를 불러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해야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정이가 스트레스로 인해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12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겠죠. 병실에서 딸을 지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요. 은정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준호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상태는 어때요? 자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걸 3일이 지난 지금 와서 묻는 거야? 제가 화를 내며 대답하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 일? 정말 회사 일이었어?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자네 지금까지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건가? 마침 그때 사돈도 병원에 오셨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준호가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엄마도 오셨네요. 이 놈의 못난 자식아,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봐. 사돈이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뭘 말씀이세요? 너 숨겨둔 여자, 그 수진이라는 여자 있잖니.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수진이를 어떻게 아세요? 그 파렴치한 여자도 임신했다며? 그걸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은정이가 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점잖으셨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 저는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랬는지 설명해봐라.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지금 은정이가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실수였는데 점점 깊어져서. 실수? 한 번이 실수지 몇 달씩 계속 만나면서 다른 여자까지 임신시킨 게 실수야. 그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책임질 생각도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은정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준호를 보자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왔어요? 제발 꼴도 보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다른 여자 임신시켜놓고?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그만해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당신이 수진이라는 여자와 몇 달째 만나고 있다는 것, 그 여자도 임신했다는 것 다요. 준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정신이 있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정이 네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임신시켰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은정아, 이러지 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요. 몇 달 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잤으면서요. 그때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배가 아파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노려보셨어요. 보호자분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희는 모두 병실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자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 여자와는 끝내겠어요. 정말로 끝내고 은정이한테만 잘할게요. 끝낸다고?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끝내? 그건 그 여자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알아서 하겠다고? 무슨 뜻이야? 아이를 지우겠다고. 순간 모든 게 끔찍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제 딸이 아이를 지키려고 병원에 누워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를 지운다고. 자네 정말 사람이니? 제가 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당장 여기서 나가게. 다신 우리 은정이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잖아. 결국 준호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사돈도 충격을 받으신 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밤 저는 딸의 병실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딸은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우리 은정이가. 우리 손주 무사하기만 해라. 은정이가 퇴원한 후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여자와 있겠죠. 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종일 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은정아, 뭐라도 좀 먹어라. 뱃속 아기 생각해서라도.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딸의 마음이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돈과 함께요. 어머님, 면목 없지만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은정이 만나게 해주세요. 글쎄, 은정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모든 걸 정리했어요. 정리했다고? 사돈이 말씀하셨어요. 사돈, 일단 얘기를 들어보세요. 준호가 그 여자와 완전히 끝냈다고 해요. 사돈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으세요? 그 여자가 아이를 지웠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요. 이직했다고? 네. 그 여자와 같은 회사에 있을 수 없어서.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야, 그 여자가 정말 아이를 지웠어? 네. 언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이면 은정이가 입원했을 때잖아. 네.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은정이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준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아이를 지우러 갔던 거예요. 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님, 은정이가 네 아이를 지키려고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너는 다른 그 여자와 아이를 지우러 갔다는 거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1층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누가 왔어요? 준호를 보자 딸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왔어요?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요. 당신이 저를 병원에 혼자 두고 다른 여자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은정아, 그 여자와 아이 지우러 갔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해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랬어. 한쪽에서는 아이를 지우고 한쪽에서는 아이를 지키고. 당신에겐 뭐가 다른 거예요? 은정아, 그건 뭐예요? 저는 당신 아내고 그 여자는 그냥 놀아난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은정아. 너만이.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애초에 다른 여자와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은정아,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은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는 몇 달 동안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당신이 한 게 뭐예요?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 아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하혈까지 했다고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나요? 당신이 저와 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이제 그만 가주게나. 우리 은정이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돈도 한숨을 쉬셨어요. 준호야, 어머니도 실망이다. 내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어. 엄마, 가자. 은정이가 보기 싫다는데 뭘 더 어쩌겠니? 오늘은 그만 가자. 결국 준호는 그날도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임신 16주가 되어가는데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엄마, 저 정말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한데. 바람 피운 아빠가 있는 것보단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낫다고 본다. 그때 또 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를 지운 지 한 달 만에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서방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요. 뭐라고?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까지 지우게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정이는 담담했어요. 엄마,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 우리 민준이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손자를 안고 있으니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은정이는 출산 후 더욱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복직하려고 해요. 벌써? 아직 민준이가 어린데. 아이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죠. 그리고 저도 제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씩씩해지다니. 그럼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가 도움을 좀 주시면.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준호는 그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 새로운 삶에 바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 저런 사람이 우리 민준이 아빠가 아니어서. 사돈도 자주 오셔서 손자를 봐주셨어요. 사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은정이가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어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저와 남편, 사돈까지 모두가 은정이와 민준이를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하죠? 저 이제 행복해요. 그래? 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해요. 왜? 불안하지 않아서요. 언제 배신당할지, 언제 거짓말을 들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만 바라보면 되니까 더 단순하고 명확해요. 우리 은정이가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니까 당연한 거지. 엄마, 항상 제 말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민준이에게 그런 엄마이고 싶어요. 고맙다, 우리 딸. 얼른 자자.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정이 정말 잘 극복한 것 같아. 너무 기특해.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아이도 건강하고 은정이도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고. 준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처음에 준호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 왜?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 내가 그때 확인하지 않았다면 은정이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 맞아. 임신한 상태에서 나중에 알았으면 더 충격이 컸을 거야. 모성 본능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 그때 뭔가 불안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은정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은정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누굴 소개받았어요. 누구를? 회사 선배 소개로. 괜찮은 분이래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천천히 알아갈 생각이에요. 급하지 않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민준이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이혼 경험이 있어서 은정이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민준이에게도 잘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은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재혼하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나 빨리? 네. 이번에는 정말 이 사람이다 싶어요. 그분이 저와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은정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엄마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딸을 지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들이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와의 일이 없었다면 은정이가 이렇게 강해지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진실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주느냐는 거라는 걸요. 지금 은정이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새 남편은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고 얼마 전에는 둘째 아이까지 가졌어요. 엄마, 이번에는 딸이래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여동생을 갖는구나. 그런데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너도 잘 버텨주고 잘 이겨내줘서 엄마가 고마워. 엄마가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다는 것, 때로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딸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성이구나. 지금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은정이와 민준이, 그리고 뱃속의 새 아기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생에는 때로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 은정이가 이제는 정말 웃습니다. 진심으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 고생을 한 거구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때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결국 자식의 행복 속에서 그 모든 게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딸아,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딸아. 여러분, 우리 세대 때도 힘들었지만 이렇게나 힘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딸,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사랑을 나눠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